안녕하십니까?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유키오 총리는 한일 관계가 우호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철저히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일본 내 대표적 지한파로 분류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남북, 북미 관계의 대전환 등 격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 일본이 평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했습니다. 日本はご承知の通り、安倍首相が対話のための対話は必要ないとか、対話の時代が終わったなどと称して、今回の平和に向けての動きに対して、蚊帳の外に置かれてしまっていたことは、大変残念でもったいないことだと思います。 또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해선 현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인식과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なぜならば、あの時に安倍首相は確かに謝罪をしたわけ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そのことによってこの問題は終わりだと、二度とこの問題を蒸し返すなというような言い方をした。ある意味で上から目線でこの問題を解決しようとした。それは多くの韓国の国民の気持ちを逆なでするのではないかと危惧をしていました。 양국 간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전범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そしてその傷つけられた皆さん方からもうこれ以上謝らなくても大丈夫だよという状況が来たときに、もっと私たちは未来志向で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ようかと思います。 유키오 전 총리는 북한의 핵 포기와 일본의 재무장 노선 탈피 등으로 전쟁의 위협에서 동아시아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길 희망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모레 개막입니다. 영화제의 꽃이라고 하면 역시 개막식 행사인 레드카펫이죠.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배우들의 노출 수위가 심해지면서 매년 논란이 되곤 했는데요. 올해의 레드카펫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김유나 기자입니다. 붉은색의 강렬한 드레스가 당장이라도 흘러내릴 듯 아슬아슬합니다.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뒤를 돌아서자 등이 심하게 패인 아찔한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면 신체 일부만 가린 누드톤 드레스도 역대급 노출로 꼽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꽃으로 불리는 레드카펫이지만 매년 관심을 끌기 위한 과도한 노출 경쟁 탓에 자극적인 패션쇼나 몸매 자랑으로 비춰지기 일쑤입니다. 취향은 존중은 하는데 너무 보기 싫어서 이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굳이 저렇게까지 입어야 되나? 올해 개막식은 김남길과 한지민이 사회자로 나선 가운데 국내외 219명이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입니다. 이 무대가 또다시 노출의 장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감독을 발굴하고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축제가 눈요깃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제는 이제 관객들의 시선도 높아지고 배우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노출보다는 작품성, 연기력에 중점을 두고 올해도 이곳 영화전당 앞에는 레드카펫이 깔릴 예정입니다. 개막식과 함께 수많은 배우들이 이곳을 밟고 지나가게 될 텐데요. 매년 반복되는 노출 논란에서 벗어나 올해는 달라진 풍경을 기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300편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영화를 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민성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초코나라의 공주와 요정, 꼬마 코뿔소의 성장담을 그린 영화 시클린 코코 꼬마 코뿔소의 모험. 감동과 재미, 교훈이 모두 담긴 덴마크 애니메이션입니다. 덴마크에 말하자면 뽕뽕이 같은 굉장히 오랫동안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친숙한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고요.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시네키즈 영화 5편을 선정해 각각 2차례씩 상영합니다. 그중 3편은 글을 읽지 못하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성우가 자막을 읽어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유명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 미래의 미라이를 포함한 6편의 애니메이션 쇼케이스 작품들 역시 가족 관객 맞춤형 영화들로 꼽힙니다. 이곳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되는 오픈 시네마도 모두 전체 관람가나 청소년들도 관람이 가능한 등급이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가을밤 정치와 어우러진 대중성과 작품성의 균형이 좋은 영화들입니다. 좀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크게 무리하지 않게 영화를 쭉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 중심의 그리고 좀 감동적이고 어떤 우리가 휴먼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가진 영화들을 많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명탐정 코난 시리즈의 연출을 맡았던 시즈노 코분 감독과 영화 음악계의 세계적 거장 사카모토 유리이치 감독이 함께 만든 안녕 티라노 영원히 함께는 놓쳐서는 안 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건강하던 한 70대 여성이 무릎 수술을 받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류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0살 이모 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지난 6월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아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사흘 뒤인 10일 밤 결국 숨졌습니다. 대학병원 측이 밝힌 사망 원인은 폐혈증, 균이 몸속에 침입해 중증 감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이 씨를 부검한 결과 무릎 관절 성형술의 합병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저와 밥도 같이 잘 먹고 웃으면서 수술 잘 받고 오겠다고 밤낮 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병원은 수술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망 원인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료진이 옆에서 잘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수술은 문제없이 마쳤고 수술 타임도 문제없었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넉 달 넘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의사협회와 관련 학회에 자문을 구하고 대학병원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롯데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롯데가 어떤 식으로 오랜 시간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지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은 이런 롯데에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해왔는지 알아봤습니다. 롯데의 편들기에만 급급하며 특혜 행정을 몰아줬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중구청은 2009년과 2010년, 2011년 이렇게 3차례 롯데로부터 새로 건립할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 도입을 가능케 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합니다. 중구청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우다 갑자기 2011년 조건부로 가결을 해줍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이를 두고 감사원이 2012년에 감사를 벌입니다. 당시 감사 보고서를 확인해봤습니다. 허남식 시장의 부산시가 중구청 관계자에게 랜드마크 건물에 주거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그때 시장 지시사항으로 우리한테 그때 내려온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이요? 예. 그냥 시장님 훈시하면서 네. 롯데가 와이 지지부진하노. 네. 그래가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문제점은 빨리 해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주라. 이 같은 롯데 편들기 기조는 서병수 시장의 부산시에서도 이어집니다. 건물을 지으면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손해는 보지 않아야 착공을 하고 건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거 용도였던 건물들도 같이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롯데 특혜 행정을 몰아줘 왔습니다. 허남식, 서병수 시장의 부산시가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백화점동과 아쿠아몰동, 엔터테인먼트동에 13차례나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임시사용 승인이란
건축물의 공사 기간이 부득이한 이유로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 건축물 내 공사가 끝난 시설부터 임시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롯데타운의 랜드마크 건물은 롯데가 무작정 공사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득이한 이유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게 아니란 점입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고, 그게 장기간 걸쳐서 아마 장기간의 소송이 있었고, 그러고 또 사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따라 가지고 롯데에 타격이 많아가지고. 서울의 제2 롯데월드입니다. 서울신 123층 건물의 공사가 86층까지 끝났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당초의 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롯데를 압박했습니다. 부산시는 어땠을까? 임시 사용 승인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당초 허가 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 건물 공사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끝입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문구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내년도 아마 임시 사용 연장할지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거돈 시장에게서도 롯데에 대한 특혜 행정을 바로잡을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고소장을 분실한 부산의 한 검사가 이 사실을 숨기려고 고소장을 위조했던 사건, 무려 2년 넘게 방치돼 왔었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부산 MBC가 보도한 이후 검찰이 결국 해당 전직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합니다. 당시 이 검사는 같은 민원인이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뒤 잃어버린 고소장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할 사안.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사표만 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3여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문제의 전직 검사는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간 검찰은 뭘 했을까? 2016년 시민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 뒤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1여년 후 부산지검은 다시 서울서부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 이 사건을 다시 부산지검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최근 부산지검은 부장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최고위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오늘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두 국책은행의 부산 유치가 부산 금융중심지 완성과 동남권 산업 부흥에 꼭 필요하다며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두 은행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정해 유치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신항에서 대형 복합 재난 상황에 대비한 긴급 구조 종합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오후 부산신항에 경찰, 군 등 40개 기관 1000여 명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가정해 추가 확산을 막고 사상자를 구하는 훈련을 펼쳤습니다. 또 컨테이너 야적장의 대형 화재에 대응해 무인 방수 탑차를 이용한 진압 활동도 벌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지난해 타계한 고 김지석 부집행위원장을 기리기 위해 가칭 지석영화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석영화연구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미래 비전과 아시아 영화에 대한 연구 사업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며 첫 사업으로 고인의 삶과 기억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지석을 제작합니다. 민선 7기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관광공사에 관광 비전문가인 새 사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신임 사장에 대한 공모 절차를 마치고 임원 추천위원회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체육을 전공한 현직 교수인 관광 비전문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관광공사 노조는 부산시는 전문성 없는 선거 캠프 출신 인사 내정을 철회하고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